자, 또 봅시다. A, B 곱사건의 확률, 그리고 A와 B 여사건의 확률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벤 다이어그램 그릴 거고요. 곱사건 봤다고 해서 요거 독립이니 뭐니 요런 거 생각하시면 조금은 곤란합니다. 그냥 독립이란 말 없잖아요. 독립인지 아닌지는 뭐 계산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고,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독립과는 상관없어요. 자, 먼저 AB의 곱사건, AB의 곱사건 여기 쉽게 얘기하면은 어디? 교집합. 그리고 A와 B여 사건, A와 B여 사건의 교집합, 곱사건이죠. 곱사건. 그러면은 A와 B여 집합의 교집합, 흔히 우리가 차집합이라고도 이야기하는 바로 그 부분이죠. 자, 곱사건의 확률이 8분의 1이고요. 그리고 A, B여 사건과의 곱사건 확률은 16분의 3이랍니다. 이때 PA의 확률은 얼마가 되겠는가? 그림 보니까 PA의 확률은 16분의 3과 8분의 1의 합이네요. 16분의 5 풀이 끝. 이게 무슨 말이냐? PA 곱 B여 집합과 PA 곱 B 집합의 이야기를 한 거죠. A와 B의 곱사건과 A의 B여 사건과의 곱사건은 A 사건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게 됩니다. 독립의 여부와는 아무 상관없고요. 곱사건의 존재 여부, 배반 여부와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언제나 성립하는 관계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명제입니다. 참인 명제예요. 언제나 성립하는 참인 명제. 자, 가볍게 몸풀기 문제 하나 끝났고요. 두 번째, 한 개 주사위를 몇 번? 3번 던져라. 4의 눈이 한 번만 나올 확률을 구하여라.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시뮬레이션 한번 해봅시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사위를 3번 던진다. 하나, 둘, 3번의 결과가 나오는데 4는 한 번만 나와라. 제일 처음에 4가 빵 나왔어요. 그럼 그 다음에 4가 또 나오면 안 돼. 4 말고 1이라든지 뭐 5라든지 이런 숫자들이 나와야 되죠. 근데 4가 꼭 제일 앞에만 나오란 보장은 없잖아요. 중간에 나올 수도 있고 제일 마지막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즉, 전 확률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경우의 수의 비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경우의 수로 이야기. 그렇다면은 4의 눈이 한 번만 나오는 경우의 수는 사건 A라고 할 거예요. 3번 중에 4의 눈이 한 번만 나오는 그런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 그 3번의 순서 중에서 4가 나올 위치를 하나 정해야 되겠죠. 제일 앞이든 중간이든 마지막이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위치 정했습니다. 그럼 그 정한 위치에 4가 나오면 되는 거고, 그럼 나머지 두 곳의 위치에서는 4 이외의 숫자 5가지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4 이외의 숫자니까 5와 5 똑같은 숫자, 동일한 숫자 나와도 괜찮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주사위는 3번 던지는 거니까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앞번에 무슨 수가 나오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우의 수는 5의 제곱이 됩니다. 그렇다면 전체 NS, 전체 표본 공간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주사위를 3번 던지는 거니까 각 주사위를 던졌을 때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한 번 던질 때마다 6가지의 눈이 나올 수 있으니까 6의 세제곱. 따라서 사건 A가 벌어질 확률은 6의 세제곱분의 3C1은 3 곱하기 5의 제곱. 66, 36에다가 6을 곱한다. 그럼 3, 6, 18, 216분의 5, 25랑 3 곱했다. 75, 3 정도로 약분은 가능하겠네요. 3 약분하면 25, 72. 따라서 72분의 25의 확률이다. 요렇게 풀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경우의 수를 이용한 풀이 1이었고요. 풀이 2. 뭐든 다 하시면 되죠. 풀이 2를 언급하는 이유는 경우의 수가 아니라 확률로 한번 구해보려고요. 확률로. 자, 그럼 무슨 이야기냐? 사건 A를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A는 4의 눈. 그러면 A 여사건이 있겠죠? A의 확률은 6분의 1,
그럼 A 여사건의 확률은 당근 6분의 5. 자, 그러면은 주사위를 3번 던진 것 중에 4의 눈이 한 번만 나오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건을 새로 적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사건 이름 없이 계산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6분의 1이 한 번만 벌어지고, 다시 6분의 1이 한 번만 벌어지고, 다시 이렇게 쓸게요. 요거는 이항 분포를 이항 분포 잠깐 말이 생각 안 나. 이항 분포 아니라,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이항 분포가 맞아요. 이항 분포가 맞아. P 라지 X가 1인 경우 뭐냐? 이 확률 변수 라지 X는 정의 다 해야 되겠다. 라지 X는 3번 주사위 중에 던진 것 중에서 사건 A가 스몰 x번 발생, 사건 A가 발생하는 횟수. 다시 확률 변수 라지 X는 3번의 토스 중에서 사건 A가 몇 번 이루어지느냐. 그러면은 이 녀석은 이항 분포로 결국 이야기해 본다면은 3,6분의 1. 3번 중에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이 6분의 1이다. 분의 1인데 지금 이걸 가지고 뭘 다른 거 하자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확률 질량 함수. 확률 질량 함수. P 확률을 구하자. 확률 변수 라지 X가 1인 경우에 사건 A가 몇 번? 한 번 발생 확률을 구하여라. 3번 중에서 한 번. 바로 이것이 위치를 결정하는 부분의 이야기가 되고요. 발생할 확률 6분의 1의 1 거듭제곱, 발생 안 할 확률 6분의 5의 3 빼기 1 2제곱. 그러면은 문제에서 이야기했던 공식과 동일하죠. 3C1 3 곱하기 6의 세제곱분의 5의 제곱, 6의 세제곱분의 5의 제곱. 그래서 확률로도 이야기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의 수로도 역시 이야기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거도 구경 가보도록 하죠. 학생이 전체 360명, 각 학생은 체험학습 A, B, 남녀, 요거 표 만들으라는 거네. 그러면은 재빠르게 세 줄씩 그어서 표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남학생, 여학생, 체험학습 A, B, 전체 360명. 자, 체험학습 A를 선택한 학생은 남학생이 90명, 여학생이 70명 해서 토탈 160명. 그러면은 체험학습 B를 간 학생은 200명 있을 거고요. 학생 중 임의로 한 명 뽑은 학생이 체험학습 B를 선택한 학생이다. 즉 체험학습 B를 선택한 이 200명 중에서 남학생일 확률은 5분의 2라고 하네요. 200명 중에서 뽑은 이 인원의 수가 5분의 2랍니다. 200명 중에서 남학생이면서 체험학습 B를 선택할 확률이 5분의 2다. 그렇다면은 체험학습 B를 선택한 남학생의 확률, 인원의 수는 얼마? 지금 이거는 확률이 아니라 경우의 수의 비로서 확률을 구한 거니까 그런 인원의 수는 80명이 되겠고요. 남학생은 전체 170명, 여학생은 120명이니까 전체 190명. 이 학교 여학생 수를 구하여라. 끝. 여학생은 190명. 조건부를 이용한, 조건부로써 풀어라는 그런 문제였나 보네요. 문제끼리에 비하여 풀이는 굉장히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농가에서 생산한 석류 무게의 평균이 m이고 편차가 4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단다. 확률 변수 x는 석류의 무게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정규 분포. 평균은 몰라요. m 편차 40. 자, 여기에서 64개를 이미 추출했답니다. 크기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의 값은 x바의 값이 된다. 64개의 평균의 값은 x바가 된다. 자, 이 결과를 이용하여 석류 무게 m에 대한 신뢰도 99%, 신뢰도 99%, 신뢰 구간을 구한다면은 이 c의 값을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하여라. 마찬가지 문제에는 정규 분포표가 없더라고요. 문제에는 정규 분포표가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풀으라는 그런 소린가 봐요. 자, 원래는 정규 분포표를 보면서 이제 역산을 해내야 되는 거긴 한데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풀이에 의한다면은 이 상수 c의 값은 다음의 모양을 띱니다. 상수 c는 신뢰상수라고 이야기하는데 99%에 해당되는 신뢰상수는 2.56 그리고 루트 n분의 시그마 표준 편차의 값이 들어가게 돼요. 2.56 곱하기 64는 8의 제곱이니까 5. 그러면은 요거는 얼마냐? 12.8. C의 값은 12.8. 이게 끝입니다. 자, 만약 표가 있다면 어떻게 풀이를 할 수 있는가? 표를 하나 가져와서 이야기를 진행해 볼게요. 짜라잔. 시험지 뒤쪽에 보니까 이렇게 정규분포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라는 건 아닌가 싶어요. 자, 표준 정규분포표에서 어떤 확률 변수냐? 확률 변수 Z에 대한 이야기죠. Z라는 확률 변수는 표준화되어 있는 확률 분포를 확률 변수고요. 평균이 0 그리고 편차가 1인 녀석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신뢰도 99%라는 것은 둘러싸인 정적분의 넓이, 확률의 값이 99%라는 겁니다. 좌우 대칭의 그래프니까 왼편의 값이 99%의 절반이어야겠죠. 이만큼이 바로 0.495의 값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좌우 대칭으로 99%, 0.9의 값을 가지게 될 테니까 바로 이 0.49에 해당되는 신뢰상수가 2.58이 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P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58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495다. 언제? 주어진 모집단이 따르는 정규 분포 데이터로부터 표본의 크기 64로 뽑아냈다고 했죠. 그렇다면은 x바 표본 평균 x바의 값이 따르는 정규 분포의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겠죠. 평균 동일한 m 그리고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니까 8분의 40 5의 제곱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이걸 정규화한다면은 확률 변수 z는 x바에서 평균 m 빼고 편차 5로 나눠주는 것이죠. 다시 이 z라는 확률 변수를 다음과 같이 바꿉니다. x바 마이너스 m 잠시만, 요거는 지금 소문자로 2.58 평균이 얼마였죠? 평균은 그냥 m. 네. 그래서 주어진 이야기를 이렇게 바꾸는 거죠. 누구? 확률 변수 m에 대하여. 확률 변수 m에 대하여 m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다시 m은 x바보다는 크거나 같고, 아닌가? 반대군요. 지금 x바와 m의 부호가 뿔마 서로 반대에 있으니까 x바
좀. m은 x바 마이너스 5 곱하기 2.58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냥 x바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이런 이야기에서 바로 이 부분이 문제에서 이야기한 해당 부분 상수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 5라는 것은 이미 연산되어 있는 이 부분 루트 64분의 40, 즉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거저주는 문제 OP2와 OC2 계산하고 또 잠깐 쉬도록 합시다. OP2의 값은 5 곱하기 4 20이고요. OC2의 값은 2분의 5 곱하기 4 10이네요. 합합시다. 30. 자, 이어서 마지막 세 문제 보도록 할게요.